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수용번호 3617번 윤석열. 오늘 예정된 특검의 소환 조사에 결국 불응했죠. 재고 속에도 사과는 없고 반성도 없는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입니다. 아내 김건희의 쏟아지는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무인기 북한 침투를 직접 지시하고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희대의 악마. 국가의 평화를, 국민의 안전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불쏘시개로 삼은 자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수용번호 3617번 숨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당장 나오십시오. 7월 11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이제 나머지 장관들의 지명이 됐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에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부 장관에는 김윤덕 의원이 지명이 됐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였던가요? 두 자리 남은 곳 우리 한번 예측해 봤잖아요. 예, 둘 다 누가 하느냐. 빗나갔어요. 이승환 가수가 안 되네요.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는 초기부터 친명계로 분류된 의원입니다. 네, 삼선 그렇죠. 의원 그리고 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뚝심 있고 그렇게 나대기 좋아하거나 뭐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충성심 강하다. 그리고 조용히 뭘 조정이라 그러나요? 무슨 뭐 기자 영어 쓰는 기자들 말 들어보니까 어레인지를 잘한다 이러던데 네. 아무튼 조정 이런 걸 잘하고 뚝심 있죠. 지역 출신의 의원을 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도 하나 있을 것이고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전라도 호남 쪽이 조금 기존 보수 정권 이런 때로부터 소외된 감이 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일부 고려도 있었다고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싶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관사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분하고 네. 오늘 임명된 문체부 장관의 최휘영 씨. 예. 두 개가 참 눈에 띕니다. 제가 좀 문체부는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네. 최희영 장관 내정자는 기자로 출발했고요. 연합뉴스하고 YTN에서 한 9년쯤 기자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후코리아인가? 왜 저 뭐 그 웹사이트 기억나요. 디지털 모바일 이런 네. 것이 막 퍼질 때 야후코리아가 지금은 별 흔적이 없지만 네. 초기에는 꽤 뭐 그랬었어요. 그렇죠. 야후. 네. 거기 뉴스 뭐 편집 이런 걸로 가서 네이버로 옮겼다가 인터파크도 하고 그 뒤로는 주로 IT 회사 사장이 직업입니다. 네이버에서 대표를 맡은 이후로 되게 다양한 직업을 그렇죠. 가졌던 그리고 분이네요. 인터파크도 하고 지금은 놀유 유니버시티가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관광, 호텔, 교통수단, 항공기, 그다음에 뭐 호텔, 숙박시설 이런 거 통합으로 예약하고 하는 그런 데라고 해요. 일종의 플랫폼. 특화된 플랫폼 그런 걸 우리가 포털이라고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거 다 관광과 여행에 관한 종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 회사가 뭐 그 소프트뱅크인가? 손정의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일본의 그 거대한 투자 집단이기도 한 IB 전문이죠. 거기서 투자를 받기도 한 회사라고 하고 꽤 성장성이 유망한 곳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에 픽업했을까 이 대통령이 네. 저도 조금 궁금했어요. 한때는 아마 같은 기자 출신이기도 했고 저랑 뭐 연배도 비슷합니다. 좋겠네요 이 사람은.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똑똑해서 부러우신가요? 장관도 하고 기존의 관료 마인드와는 다른 걸 해보자. 그다음에 디지털이 몸에 밴 사람이고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에 특출난 재능도 보였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했으니까 관광, 체육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디지털 모빌리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바일이나 이런 거. 맞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적절한 융합 같은 걸 좀 기대한다 싶고 아마도 최근에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예전부터 눈여겨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자세한 얘기는 대통령이 언제 말하겠죠 뭐. 네. 이제는 아무튼 오늘 2명의 장관 인선이 되면서 총 이제 19개 부처 첫 장관 내각 자리는 다 됐어요. 그렇죠, 다 됐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실용이 뭔지를 조금 감은 잡겠다. 한때 왜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지지자들이 실용 좋고 다 좋은데 우리를 뭐 대놓고 민주당은 보수 우파라고 하는 등 이거 좀 서운한 말 아니야? 그런 얘기도 설왕설래 했었잖아요. 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일단은 쥐를 좀 확실히 잡자. 그래서 민생, 경제를 좀 살리자. 그러려면 너무 한쪽 컬러, 원 컬러 유니폼 그런 거는 좀 서로가 지양하자. 그다음에 의외의 사람을 픽업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하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밖에서 날라온 돌이 고여있는 집단의 기존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매기 효과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뭘 주문하기가 좋아요. 당신은 이쪽에 말하자면 신입생, 뉴커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최희영 네이버 사장, 인터파크 사장 하던 사람 문화체육관광 갖다 놓고는 자 마음껏 창의력 발휘해 보시오. 결국은 임명권자, 인사권자가 그리는 방향과 뭐가 잘 들어맞아야 그림이 이쁘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기본 바탕이 투명에 가까운 사람 또는 어느 한 조직의 고정된 논리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이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용을 통해서 일단 이 대통령은 자기 필요한 무기는 다 챙긴 거 아닙니까? 예. 이제부터는 스코어로 보여주는 일밖에 없죠. 예.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뭘 잘 못 가려요. 이거 좀 지저분한 용어니까 이거라고 할게요. 네. 잘 못 가려요. 그래서 뭘 효과 있게 원내 뭘 전략이나 투쟁 이런 걸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청문회 때 보니까 원래 야당은 한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없어요.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이 없어. 네. 왜? 팩트에 약해. 그다음에 자기들 정신 빠져 뭐 싸우고 있느라 그런 것이고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없는 한 방을 만들어 오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빨리빨리 시간 전략에서 제대로 스타트하자. 이상한 동거 너무 오래 가면 그 어정쩡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다음 주 14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예. 인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숙 장관이 조금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큰 뭐 없지 않느냐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위클리 민심 이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달아서 뜨끈뜨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전국 지표조사 MBS, 한국갤럽 여론조사 모두 과반을 넘었습니다. 65%, 63%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우상향이라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게 정말 네. 지금 이제 4주차, 5주차 접어들잖아요. 네. 처음에는 60이 안 됐거나 좀 그랬어요. 대통령 득표율은 49.8. 네. 그다음에 지지율은 50을 살짝 넘기면서 시작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것. 또 하나는 제가 특정 어디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건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붙이고 저는 세 개의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꽃, 갤럽, NBS. 꽃은 제가 부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네. NBS는 여론조사 기관 4군데가 모여서 언론사 제휴 없이 조인 없이 자기들이 돈 4분의 1씩 보태가지고 하는 데예요. 갤럽 역시 정례조사는 언론사와 조인하지 않고 자기들 비용으로 합니다. 갤럽은 주관식도 넣고 두 군데를 보는 이유는 일단 독립적으로 한다. 그리고 업력이 길다. 비즈니스 히스토리가 길다. 쌓여있는 데이터가 꽤 많다. 네. 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털보 김어준 잘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학습이 돼 있을 테니까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약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데
NBS는 격주로 목요일에 나오고 갤럽은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코너도 다음 주부터는 오늘 포함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여러분을 좋네요. 뵙게 되는데 예, 뜨끈뜨끈한 여론조사. 두 군데가 함께 60을 넘기고 있고 두 군데가 함께 주차가 거듭될수록 올라가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63이냐 65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여론조사 기관의 각기 다른 조사를 숫자만 단순 비교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추세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해 지난주에 주셨고. 우리 황행커께서 70은 언제 넘어요? 그러셨는데 70 가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네. 70이 또 솔직히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훨씬 그 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가다가 때로는 내려오기도 하고 평행을 달릴 수도 있겠지만 긴 추세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그건 베스트 카드인 거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왜 말아먹었냐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올 때부터 하나도 말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못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은 안 돌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내려갔어요.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내려갔다고. 취임 첫 주에는 이재명보다 높았어요. 네. 윤석열이. 근데 계속 내려갔다고. 그래서 불과 석 달 만에 30% 이하로 내려가. 처음에 58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반을 까먹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직무수행 긍정사유는 변함은 없었는데 부정사유를 보니까 이게 과도한 복지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추경 재정 확대 사유도 5%포인트 늘었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트집 잡기거나 발목 잡고 싶은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추경을 왜 합니까? 우리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라고 요번 목표는 그랬죠. 네, 예. 곧 지급이 시작되잖아요. 예.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한 45만 원, 아주 넉넉한 경제 소득 분이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그 나머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25만 원씩 드립니다. 근데 이거 온라인 무슨 디지털 장터 뭐지 쿠팡 뭐 이렇게 온라인 뭐라 그래요 그거 그 온라인 쇼핑몰이요? 네네. 그런 데서는 못 써요. 네, 못 시장, 씁니다. 골목 맞아요. 상권 여기서 지역 화폐 같은 쿠폰으로만 쓰라는 얘기는 그동안 뭐 먹고 싶거나 간단한 걸 사고 싶어도 여윳돈이 없어서 차마 하던 거 쓰자. 귀하가 당신이 25만 원 몇십만 원씩 쓰면 모여서 굉장히 큰 돈이 된다. 박영순가 누구 민주당 국힘의 박수영이야 뭐야 이름 헷갈려. 네, 박수영이요. 예. 그 사람이 그랬잖아. 부산은 필요 없다고 주지 말라고. 네. 정신 빠졌어요? 나 정말 하도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25만 원씩 부산 인구를 곱해봤어요. 360만 명이더만 지난 6월 현재로 예. 행안부 통계 보니까 얼마게요? 계산 안 되죠. 네. 8,510억이야. 8,510억을 넉 달 안에 써야 돼. 부산 안에서. 아, 진짜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엄청난 돈이에요. 큰 돈이네요. 1조 한 9천억 가까운 돈이 풀려서 그냥 부산 안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거라고. 네. 그걸 왜 마다하는 거야? 미쳤지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올바른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내가 흥분이 되는데 미친 거고. 자, 왜 트집 잡기냐? 이번 추경의 목표가 뚜렷하고 규모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지 어떻게 소비가 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말자는 얘기는 다 함께 죽자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거 뚜렷한 논리적 기반이나 설득력 없이 방해하고 싶거나 딴지 걸고 싶거나 트집 잡고 싶은 정치적 무조건 반대 논리가 투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대할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네,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계속 발목 잡고 개긴다? 뭐라 그러지? 무조건 반대, 딴지 걸기, 발목 잡기죠. 발목 잡기. 네. 이거 서로의 정신 건강에 안 좋을 뿐더러 아까 제가 우상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소통할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도층이나 TK, PK 지역에서도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을 넘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정책을 통한 통합이거든요. 최고의 통합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도한 흐름에서 이탈돼 있는 사람이 한 25 내지 28%, 30%가량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도 반대, 뭐도 반대. 이건 통합 저해 세력이자 그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봤는데 TK, PK 지역에서 네.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는데요. 원래 이제 PK, 그러니까 부울경은 그래도 조금 이제 상승 추세였어요. 근데 맞아요. 40% 후반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TK가 완전히 확 올랐어요. 네. 과반을 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눈 괄목할 만한 변화고요. 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취임 2주 차에도 50%를 살짝 넘겼어요. PK에서는 그리고 TK에서는 50% 육박했고. 예, 맞아요. 근데 두 지역에서 다 50%를 여유 있게 넘겼다. 그 두 지역의 특색이 뭐죠? 원래는 보수층이 그렇죠. 예, 반 있죠. 이재명 반 민주당이었잖아요. 네네. 야야, 네 사람은 괜찮은데 당이 와 이라노. 그러면서 뭐 노무현 보고 네 민주당이라서 못 찍어주겠다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재명한테도 비슷한 소리 하고. 네. 그런데 선거 때는 우리가 사생결단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대척 대결인데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심호흡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야겠나.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나아지겠나. 각자의 삶이 나아지는 게 민중의 평균적 삶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쪽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책적 무조건 반대가 아닌 이런 지지를 하고 돌아섰다는 것이고 저는 이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네. 매우 좋은 시그널이죠. 중요한 건 다른 정치적 분란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반대층으로 돌아서게 해왔던 게 기존의 사생 대결식 양극단 정치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저 백그라운드 화면에 나오는 새 대통령의 평소 주장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선 잘만 쭉 해나가면 정치 개혁으로도 충분히 이어지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장기적 희망입니다. 예. TK와 PK가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MBS 여론조사인데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4%를 차지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 정도면 지지 기반이 대선 때 득표 지지 기반 말고 네. 새 정부 취임해서 다 대개들 이런 생각합니다. 정부의 실패는 나의 실패다. 그렇죠. 뭔 소리냐? 나는 어느 정부가 되든 국민들은 자기의 세금, 돈과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특정 정부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의 일부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주 악독하거나 완전히 딱 쩔어버린 굳은 사람 아니고는 되게 바라게 되어 있는데 윤 정부 초기에는 그게 급전직하로 빠져버린 거지만 64%라는 얘기는 정책 및 개혁 추진 동력 확보에 성공해가고 있다. 이 대통령 득표율이 49%, 50이 조금 안 됐잖아요. 예. 64%가 지지한다는 건 뭡니까? 비등비등하게 5대5가 아니고 64대 반대를 다 잡아줘도 36밖에 안 되잖아요. 반대가 한 30%, 28% 될 거예요. 이 말은 3대1 구도로 무게중심이 옮겨왔다. 그러면 시민의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그리고 바람직한 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은 충분히 국민들이 전폭적 지지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예. 이 긍정평가에서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에서 제가 눈여겨본 건 중도층에서 네. 더 높게 나왔어요. 예. 66%가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게 예. 계엄 때도 네네. 아직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도 네. 윤석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국민 평균이 60%라면 나는 중도요 하는 그룹만 따져보면 한 64% 나왔어요. 아. 항상 평균보다 높았어요. 예. 지금도 그 기조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은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힘 편이야. 보수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 지지자야. 이런 양쪽의 그 뭐라 그러지? 콘크리트
이재명처럼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을 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선거의 향배를 결정하거나 이른바 진짜 살아있는 여론을 결정할 수가 많잖아요. 예. 그 그룹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 이재명 이쪽 민주진영 지지자 플러스 중도 지역에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일단 수적으로 확실히 많아지는 것에다가 동력이 눈덩이가 굴러가면 계속 커지면서 힘이 붙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중도 64 중도에서 조금씩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도 성향에 계신 분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나 정책 방향에 동의를 하는 것 플러스 보수 쪽에서도 깡보수가 아닌 비교적 합리적 개혁적 보수인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서도 많이 건너오고 있다는 얘기죠. 중도로. 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좀 그런데 한 달 이렇게 넘었네요. 네,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 가면 천장이야. 네. 이제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해보면 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요. 예. 4년 8개월 만에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MBS 한국갤럽 모두에서 20%가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떨어질 가능성 충분하다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보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전례가 하나 있어요. 박근혜 탄핵 직후에 당시 보수 정당 이름 저 까먹었어요. 해마 큰 사건 날 때마다 당명이 바뀌어서 다 네. 기억 못 하겠는데 누구 검색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때 8%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갤럽 조사로 박근혜 탄핵 전후 막 사람들 실망하고 예, 예. 최순실 뭐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지금 이제 한 18%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라 뭐를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척도는 되죠. 그런데 10%대 초반 한 11, 2%대로 가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솔직히 말하면 상실합니다. 지금 진보 정당 계열이 이준석 개혁신당 포함해서 대개 뭐 2에서 한 4, 5%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파장을 던질 만한 힘이 없는 거고 10%, 1, 2%면 지금 민주당 그냥 간단히 계산했을 때 국힘이 108석이잖아요. 국회 총 의석은 300석이고 그럼 3분의 1이 조금 넘죠. 예. 3분의 1이 100석이니까 108이면 한 31.2%쯤 되겠네. 산술적으로만 하면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바로 계산하자면. 근데 지금 그거의 반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 현재 국힘이 하는 양태를 보면 제가 좀 바른 말을 써야겠네. 예쁜 말을. 네. 네. 득점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비전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지적해서 우리 기존 지지층들을 끌어안고 가면서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라는 비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자기들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현재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8월 달에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구성되고 대두할 새 지도부가 얼마나 바뀐 면모를 보일 수 있느냐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걸 저점으로 해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고 거기서 뭐가 더 죽도밥도 안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07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8석 아니에요? 네, 지금 누구 하나 어디 107석으로 갔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김상호 의원이 아마 민주당으로 미안. 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분이 민주당이 이렇게 탈당했으니까 167석. 예, 네. 107석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오늘 네. 어제였죠. 어제 그 윤희숙 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하면서 뭐 이제 윤석열이라고 단언하진 않았는데 네. 본 당의 뭐 소속이었던 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당헌 당규에 이들과의 단절을 넣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좀 강수를 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자죠. 네, 그런가요? 일단 그게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 언제 애저녁에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윤이라고 지칭도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윤인 건 알겠는데 확실히 매장하고 단절하고 매장하고 파묻고 우리도 대단히 불쾌하고 사과드리면서 결별한다는 것을 몇 달 전에 해도 몇 달 전에 여러 차례 했어야 했건만 그나마 그 당에서 제일 세게 발언한다는 그 사람이 미세스 윤 아니에요? 윤희숙 씨? 네. 의원도 하고 뭐 도중에 결기 있게 의원직도 그만뒀던 사람이죠. 예예. 그 사람이 마음 먹고 크게 발언한다는 게 그 수준인데 사람들은 저기 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냐고. 잘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네. 친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힘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10%그 초반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네. 네. 위클리 민심 여기까지 하고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바로 1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